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계 선동영 박연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도 오는데 어서 들어오시죠. 어제 유튜브 1,300분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배 수장님 몇 분 들어오셨어요? 지금 한 600분 들어오신 것 같네요. 570명 아, 시작이죠. 네. 오늘 목표 몇 분? 1,500명. 안 되면? 밥 사요. 안 되면 이제 내일 1,700명.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자, 지금 법무부하고 대검찰청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두고 좀 충돌하고 있어요. 네, 대략 5가지 사안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를 했는데 지난 17일 그러니까 그제죠. 법무부가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 감찰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이게 무의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뒤늦게 흘러나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 2시에 만났어야 하는데 이걸 대검에서 아예 완전히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대검이 반발해서 무산됐다. 이게 법무부의 주장이지만 대검은 또 입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이 상황이 왜 벌어진 것이냐. 이게 절차대로 한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말하자면 모욕을 주기 위한 절차였느냐. 이걸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오늘 2시에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검찰총장한테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아직 그렇죠. 그거에 대한 소식은 안 들어왔습니까? 대검 감찰관이 이제 박은정 감찰관이 있고요. 그래서 평검사 2명을 보내서 17일이었습니다. 이제 관련된 장소도 필요하고 시간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검찰청에 알리러 왔는데 대검찰청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인데 이 감찰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 비위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과 관련된 의혹들은 덮으려 했던 거 아니냐.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언론사 사주와 만났던 거 지난 이제 10월 26일 10월 22일이었죠. 이 국정감사를 했을 때 이제 여당 의원들이 특정 언론 사주와 만난 적이 있지 않느냐 했을 때 답할 수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찰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검찰청은 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만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의 요구나 또 서면 조사를 먼저 감찰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하지 않고 평검사를 보내서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 이게 사실 유례가 없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잔뜩 속으로 네. 부글부글 끓는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입장은 뭐예요? 법무부는 대검에 우리가 메신저로 먼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람 보내는 거나 서면에 대해서 일절 회신이 없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대검이 우리 측의 어떤 연락 요청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 상황이라 이것도 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또 인천지검 형사 1부장은 총장 대면 감찰에 반대해서 파견이 하루 만에 취소됐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게 어찌된 우여곡절이냐면은 이번 달 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제 법무부 산하의 감찰관실에서 인력 충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감찰을 이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파견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인천지검 형사 1부장입니다. 김 부장인데 예. 김모 부장인데 여하튼 원상 복귀가 됐어요. 그래서 이를 두고서 평소에 이제 이 김 부장이 윤 총장에게 상당히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감찰을 하라고 하니까 반발하면서 돌아간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인천지검이 지금 굉장히 일이 많다. 그래서 업무상 계속 지속돼야 되는 수사건도 있는데 김모 부장이 파견됨으로써 상당히 힘들어졌다. 다시 원상복귀를 요청해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로
한 청취자께서 오늘 2,000명 가능할 듯이 화이팅 네. 보내주셨는데 화이팅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오늘 675명밖에 안 돼요. 아니 뭐 10분이면 금방 되니까 2,000명 되면은 좀 선물 오늘 돼. 예. 8244 청취자께서요. 배송 중에 신동아 상가 인테리어 집을 지나는데요. 익숙한 허리케인 라디오가 들려서 힘이 나더라고요. 와. 야, 그냥 신동아 상가라고만 하셨으니까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훌륭한 인테리어 가게 사장님이시네요. 유튜브로도 좀 빨리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분한테 저 사탕을 하나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드릴 방법이 없네. 택배 있잖아요, 택배. 요거 하나 달고나 사탕을 택배로 보내요. 한 통 어때요, 한 통? 네, 정부가 오늘 추가 전세 대책을 오전에 발표했어요. 네. 임대차 3법으로 어려움 겪는 국민들한테 사과부터 시작했어요. 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이렇게 전세난이 발생돼서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라는 것을 홍남기 부총리 겸 경제 재정기획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한 9시나 10시경 정도에 발표하리라고 예상이 됐는데 거의 8시 이전에 발표가 됐죠. 아주 그랬어요? 이른 시간, 네, 아주 이른 시간에 발표가 돼서 야 이렇게 빨리 발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전세 공급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세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장기 저금리 이것도 언급을 하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해결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했대요? 발표를? 아, 그 원래 경제관계 장관회의는 그 통상적으로는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하거든요. 네. 모두 발언이 8시쯤 나오니까 속보가 그 시간에 나오는 건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오, 네. 그래요? 예. 사탕 하나 드려야 되겠네. 네네. 그냥 나옵니다, 네. 그냥. 감사합니다. 네, 선덕 박연미 기자의 네. 이 오묘한 또 탁월한 발언이 있고 난 뒤에 오묘한? 800명을 돌파. 아니 그 목전에 와중에 두고 우리 있습니다. 단골손님 무대 한번 해드리죠. 이상진님, 철만님, 대한민국 힘내라님 이 유튜브 단골손님들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이상진님 오늘 결혼 20주년이시래요.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철만님, 힘내라님 늘 감사합니다. 아니, 네. 이 유튜브 2,000번째 들어오시는 분에게는 그 최일고니까 직접 여보세요. 전달하는 사탕 한 박스 어떻습니까? 지금 무거운 녀석들 해야지 유튜브 녀석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죠. 그래요? 네. 자, 이 본업에 좀 충실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추가 전세 대책 골자는 뭐예요? 네,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은 가능한 배제를 하면서 2년 동안 최대 11만 4천 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안 맞으면 공급을 풀어서 물량을 맞추겠다는 건데 매입 약정 방식으로 아예 지을 때부터 정부가 사들이는 걸 조건으로 해서 민간주택을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도 들어있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LH가 가지고 있는 미분양 물량 이런 것들을 조기에 풀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으니 일단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의 7만 호를 풀겠다 이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그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 물량도 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 전국에 4만 9천 호, 수도권에 특히 2만 4천 호를 풀겠다는 건데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일단 그 앞서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던 뭐 호텔을 이용한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미분양 물량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서 가능한 공실이 돼 있는 상태의 집들은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몇 가지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상황에 왜 비어 있느냐를 생각하면 직주 근접이 어렵거나 아니면 학교 등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그렇겠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고민거리가 하나 있고 전세에서 매매 수요로 이 갈아타시려는 분들은 사실상 지금 사다리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는 사실 호텔은 좀 지역적인 문제이고요. 여러 가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물량들이 살기에 괜찮은 여건이냐 이게 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월세가 너무 비싸다든지 아니면은 직장이 너무 멀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물량보다는 위치나 공급의 속도가 더 문제다. 이게 전문가들의 일반론입니다. 예. 오피스나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조금 전에 박 기자가 이제 호텔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요거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선덕 박연미 기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나 상가의 경우에는 위치가 참 좋습니다. 그 상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가 근처에 있다는 것이고 주택이 인접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뭐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오피스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빨리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정부의 대안인데 앞서 이제 호텔의 경우에는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위치가 참 좋은 곳에 지금 호텔이 매물로 나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경기 이 여행 경기가 침체되면서 노년역 인근의 러 메리디안 호텔 또 이태원역 인근의 크라운 호텔 등이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를 통해서 청년 주택을 공급할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을 네.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호텔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호텔이 웬 말이냐, 호텔 가지고 되겠냐, 닭장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냉철하게 따져보면 한번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다면 추진해 볼 만한 물론 그것이 지나치게 정책을 위한 정책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검토해 볼 만한 이 요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층 대상으로 한다면 뭐 1인 가구들이 많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세대한테는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긴 드는데 네. 앞으로 이제 두고 보는 걸로 하고요. 그 최대 30년까지 중산층도 입주하는 3, 4인 가구용 전셋집도 공급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거는 중장기 계획인데요. 과거에도 그 서울형 전세주택 시프트를 통해서 이런 집을 공급하는 방안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반대에 부딪혔던 건 뭐냐면 3, 4인 가구용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그 집을 반으로 쪼개서 두 집을 공급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독점하게 된다 뭐 이런 논란이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집을 소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 거주하는 공간으로 바꿔가려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사회 배려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집값 부담 없이 어울려 사는 지역이라는 그런 인식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이재명 경기지사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대 30년까지 중산층도 소득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들어가서 오랫동안 정주할 수 있는 집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들어있는데 이거는 뭐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운 방안이고요. 앞으로 이런 물량을 좀 늘려가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예. 저는 헐게나드 앵커 DJ 제199의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동여왕 박연미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코로나19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확산세가 이제 걱정스러워요. 우리 네. 축구 대표팀 황희찬 선수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손흥민, 황의조 선수하고 세레머니 하던 장면도 있어서 이 걱정이 네. 큰데요. 이 황희찬 선수가 카타르전에서 맹활약하지 않았습니까? 64초였습니까? 최단 시간 골. 그랬죠. 네, 기록하기도 하면서 역시 황희찬이다. 또 투톱이 황의조, 황희찬. 그래서 이 세리머니까지 했었고 또 손흥민 선수가 또 황의조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하면서 한 골을 더 넣어서 우리가 2대1로 이겼는데 문제는 지금 확진자가 지금 스태프를 포함해서 벤투호 이 국가대표 선수들 10명 네. 지금 스태프들까지 포함해서 10명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상당히 우려가 됐는데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토트넘 허스퍼스 측에서 전세기를 보냈어요. 예. 우리 손 흥민 안 돼. 네. 확진 안 돼. 이러면서 전세기를 보내기로 했죠. 전세기 하면 이제 자가용 전세기 이런 거겠죠? 전월세의 전세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세요. 네, 뚱커벨이 웃는 이유는 900명을 넘겨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제발. 네. 저기 배 소장님, 네. 본업에 충실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빨리 완쾌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백신 개발에 청신호가 이제 켜지는 것 같아서 조금 위안은 돼요. 네, 우리 대표팀은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일단은 백신 개발이 거의 임박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이르면 연내에 상용이 가능한 백신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의 경우에는 20일에 사용 승인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미국 정부도 가능한 빠른 승인을 내주겠다고 했으니까 12월 중순에 승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미국
FDA에 이제 승인 요청을 한다는 거죠. 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 화이자라는 회사는 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약들을 만드는 아주 그렇죠. 유명한 회사죠. 네. 뭐 171년이나 된 제약사인데 171년이나 됐어요. 1849년에 세워져서요. 1850년에는 그 항생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히트를 쳤습니다. 1849년에 창립이 됐다고요? 네, 이 그러면 남북 전쟁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거네. 그렇죠. 독일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브루클린에 세운 회사였어요. 그래서 독일식 이름이 됐군요. 네, 그래서 파이자. P로 시작하는데 왜 파이자야 이런 느낌 드시잖아요. 아, 고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탕 하나 더 줘야 돼. 고래? 고래. 깨알 정보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뭐 사는데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이것저것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PF 이렇게 네, 들어가는군요. 그게 독일 사람이 독일식이라. 세운 회사라서요. 근데 이 회사는 워낙 검증된 회사고 뭐 우리 유명한 뭐 진통제, 발기부전제 이런 것들 많이 만든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 약은 좀 믿을만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고 모더나 것도 지금 괜찮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파이자가 네. 중요하겠어요. 오늘. 중요하네요. 아, 파이자. 예. 파이자. 네. 일주일 몇 개 쳐요? 늘 그렇듯이 몇 개죠? 5조 5천억 개. 5조 5억 개. 아, 네. 5조 5억 개. 네, 5조 네. 5억 개. 저는 모르죠. 중요한 거 얘기할 땐 5조 5억 개. 그냥 네. 근데 선덕 박연미 네. 기자님 이 회사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를요? 네. 아니 저기서 안 받아주죠. 아. 네. 근데 파이자하고 모더나가 이제 95%짜리 이제 백신이라고 해서 이제 나오긴 네. 나올 모양인데 근데 이게 값 차이가 이게 크다면서요? 모더나가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더 비싸죠. 예. 모더나가 더 비쌉니다. 두 백신 모두 이제 2번씩 맞아야 되는데 화이자보다는 모더나 백신이 2배 정도 비싼데 그만큼 이제 보관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 모더나의 경우에는 백신 가격이 한 번 투여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 가량 됩니다. 3만 5천 원에서 한 4만 1천 원 정도고 화이자의 경우는 한 2만 원 내외 정도. 그러니까 모더나가 두 2배 배네요? 정도 더 비싼데 화이자의 경우에는 영하 70도에서 관리 가능한 그런 특별 제작된 이 냉동고를 구입하는데도 상당히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반해서 이 모더나의 경우에는 뭐 더 할 게 없네요. 뭐 더 나올 게 없는데 이 모더나의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 냉장고에도 보관을 해도 되는 등 아주 보관도 간편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뭐 또 더 나올 게 없다고요? 전 알아봤어요. 깨알같이. 네. 지금 뉴스 전문 채널로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청취자 여러분. 법무부에서 오늘 2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조사하기로 했었는데 법무부에서 조사 계획을 취소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런 속보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인테리어 사장님 문자 보내셨잖아요. 그 신동아 인테리어 앞을 지나는데 허리케인 라디오 흘러나온다고 가게 안에서 네. 동네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직접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 방송을 들으시고 서초 이동의 신동아 인테리어 아침 출근부터 95.1 이야. 5시 퇴근 7시까지 계속 청취하는 집이에요. 와. 아 인테리어 사장님이 아까 문자 보내신 분은 지나가던 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대박. 오. 사장님 라디오 찐이세요. 틀어놓고 계신 사장님이 이 문자를 보내셨구나. 아. 일단 간판이 좋지 않습니까? 네. 대박 조짐. 그러니까 네. 강남 일대 전체가 지금 동시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케인 라디오가 이제 강남권에 진출했다. 네.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